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BIS에서 CBDC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건 아니고요. 며칠 됐는데 제가 오늘 가입해 있는 블록체인 법학회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올려주신 걸 보고 원문을 찾아서 아침에 읽어봤습니다. 오늘 모든 일정을 뒤로 하고 일단 했는데요. 왜냐하면 CBDC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지만 제가 관심 있죠. 왜냐하면 제가 좀 독특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좀 좋습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CBDC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이런 류의 자료가 그렇듯이 내용에 비해서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지 대충 보면 아는데 분량은 되게 많고 또 정리해서 뭐 다른 전공자들은 자세히 봐야 될 내용이 있지만 대충 봐도 되는데 아무튼 제가 왜 흥미를 갖냐면 CBDC가 국경을 넘어서는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이제 걱정된다. 연준의 CBDC에서는 아예 고민조차 안 했는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BIS가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BIS는 1945년도 전쟁 직후에 미국이 국제기구를 만들면서 없애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안 없어졌죠. 굉장히 오래된 국제 금융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비트코이너하고는 감정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BIS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장 반대하는 국제 금융 시스템입니다. IMF도 그런데 IMF는 왔다 갔다 하는 면이 좀 있는데 BIS는 뭐 시종에 관한 비트코인을 없애야 된다라는 입장을 틈만 나면 해왔죠. BIS가 이제 CBDC라는 이 험난한 길을 국제사회가 가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된다. 이런 류의 이제 보고서를 냈고요. 이걸 저는 찬찬히 읽어보고 다음 학기 대학원 강의에서 이거 우려서 내면 적어도 한 네다섯 번은 강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잘 맞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대화를 해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비트코인만 이해해가지고는 비트코인 이해를 못하고 비트코인만 공부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블록체인리스트가 되죠. 그런데 금융을 저보다 훨씬 더 전공하시고 박사학위 갖고 계시 이런 분들은 이 세계를 잘 안 오시니까 이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또 그쪽 세계를 잘 몰라서 지금 이 부분이 비어 있어서 지금은 저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BIS나 이런 데서 일하는 연구원들은 저하고 아마 생각이 비슷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보고서에도 나오지만 기술이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고민을 제가 머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부딪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돈을 보낸단 말이죠.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가 얼마나 떨어져 있건 지구 반대편이건 바로 이웃 나라건 간에 상관없이 돈을 보내는 행위가 돈을 입금하고 여기서 돈을 찾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단순한데 택배라면 이제 택배회사가 딜리버리를 하면 되는데 송금은 택배 시스템하고 다르죠. 내가 넣은 돈이 이 B라는 포인트에서 인출해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이 여기서 장부가 바뀌고 여기서 장부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나가고 이 둘 사이에 이제 A라는 포인트, B라는 포인트에서 나중에 정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메디치 가문, 그 다음 시작은 원정 때 성전 기사단들이 이제 고안한 방법이고,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이걸 쓸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그런 시대로부터 이제 우리가 역사성을 찾는데요. 인간의 추상 능력이 만든 고도화된 시스템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돈을 보내서 그것을 찾는 것이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첫 번째, 기술적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도 이걸 했었어요, 인간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었죠. A라는 포인트하고 B라는 포인트가 서로 신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암호 시스템만 있다면 A한테 돈을 맡기고 B한테 내가 가서 찾으면 그 암호만 맞으면 찾으니까. 그리고 A한테서 B로는 아무것도 이동하지 않죠. 서로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산하고 A라는 포인트하고 B라는 포인트가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이면 되죠. 이게 하왈라 시스템, 이것이 발전한 금융 시스템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정보통신의 문제라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런데 정보통신과 무관하게 이것은 존재했었는데 이것은 오히려 국가 시스템하고 관련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 전 지구가 하나의 화폐를 쓰고 있는 단일한 정부에 의해 가지고 지배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상적이건 비현실적이건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러면 A라는 포인트에 돈을 넣고 B라는 포인트에 돈을 빼는 것은 아주 단순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비용도 쌀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거보다 약간 완화된 고민을 해보죠. 19세기의 제국주의 시스템이다. 뭐 한 세네 개의 블록으로 이 지구가 이제 편제되어 있다. 뭐 영국 블록, 프랑스 블록, 일본 블록, 뭐 서방구인 미국은 좀 독립되어 있는 블록이었고, 뭐 이런 식의 블록이라면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넘어갈 때 한 군데에 입구하고 출구만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블록하고 일본 블록에서 돈을 주고 받는다. 그러면 프랑하고 엔화 사이에서의 프로토콜만 이제 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트 1945 시스템이라는 데는 지금 주권 국가가 180, 170 이러단 말이죠. 그죠? 많은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어서 좀 제외하면 150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있고요. 포스트 1945 시스템에서 주권이라는 거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이 단순하게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돈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그 주권 국가들마다 또 통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용도 비쌀 뿐만 아니라 되게 원시적인 방법으로 지금까지는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건데, 블록체인이 나와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모바일 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시스템이 모바일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세계 시스템으로 다시 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는 150개의 주권 국가들이 있는데 이 송금 시스템은 통신 시스템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통신 시스템은 단일한 세계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 금융 시스템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지금 이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원시적에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인위적인 구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구조물이란 말이죠. 그게 누구냐면 미국의 이상주의를 끌고 케인즈가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거, 영국이죠. 케인즈는 영국 대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케인즈의 관심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자본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병폐가 있었고, 그것이 이제 1차 세대, 2차 세전의 원인이 되었던 이제 경제 공황이나 경제 블록화나 이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금을 처천지 원수로 삼은 거죠, 케인즈는. 그래서 금에서 화폐의 속성을 뺏어 버리는 거였고요. 그럼 미국은 왜 그러냐? 미국은 이게 니얼 퍼거슨의 표현을 빌리면 제국이기를 거부하는 제국이고 제국이기를 부정하는 제국이고, 제 표현을 저는 좀 강하게 보는데 제국주의를 미워하는 제국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쉬운 학문적인 용어로는 자유주의 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제가 학문적이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읽었던 것 같아요. 네, 내향적 제국주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시스템은 내향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의 제국이라면 이제 그 나라를 자기 나라의 주권에 포섭을 시켜서 단일한 화폐 시스템, 단일한 경제 시스템으로 포용을 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의 주권에 침해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계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막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국제기구들이 마치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시스템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그 권위를 뒷받치는 힘은 결국은 미국이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기는 게, 지금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면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스리랑카 이런 데 작살 나거든요. 근데 미국 연준은 미국 내부 정치 기구이기 때문에, 물론 세계 시스템을 고민 안 하는 거 아니지만 이 경제학자, 경제 관료들이, 근데 뭐 어쩔 때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플라자 합의 같은 게 그런 거잖아요. 우방국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어떻게든 상관없이 그냥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IMF의 이해관계하고 달라요. IMF는 이렇게 스리랑카건 아르헨티나건 막 문제 빵빵 생기면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자율에 대해서 IMF의 목소리하고 연준의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율하려고 G20, 원래 G7이었는데 이게 폴 보커가 쓴 달러의 부활이라는 책에 나오면 그 기구가 탄생한 그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G7이었는데 이게 점점 확대돼 G20가 됐는데, 이것은 재무장관 회의란 말이죠. 나중에 중앙은행장들이 들어왔고, 뭐 이런 역사도 결국은 이걸 조율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상주의자들도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이상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상주의자들은 이게 형식의 목을 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민낯이 있는데, 그러면 이상주의자들이 이렇게 반론을 제기해,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근육의 민낯을 그렇게 보고 싶어?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근육의 민낯을 보면 그 설벌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경험했던 1980년대에 중학교 교실이, 남학교 중학교 교실이 바로 근육의 민낯이 지배하는 질서 아닙니까? 지금 푸틴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러니까 근육의 민낯을 보는 걸 좋지 않으니까 이상주의자들을 꼭 믿어서라기보다는 이상주의자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런 리추얼? 형식? 이런 걸 차용하는 거죠. 그 현실주의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이제 이 세계 시스템을 만드는데 기여하거나 이거를 보존하는데 관심이 없이 이거를 향유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속에 있는 지식인들이 빠지는 오류가 뭐냐면 이것을 연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는데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에서도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연기를 하는 것 뿐인데 이게 어디까지는 연기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진짜라고 착각을 하면 이게 곤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그런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기반은 누가 페이하느냐, 누가 돈을 내느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싹 무시하고 이제 자유로운 개인 대 개인이 이제 대화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물론 이제 그걸 연기해 주지만 어디까지나 이게 누가 페이하느냐라는 게 도도한 그 국제 질서가 있는데 그거 싹 무시하죠. 미치는 거죠. 예, 비슷한 겁니다. 그게. 제가 예를 잘못 들었지만 어쨌건 어떻게 보면 좋은 예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예고 그러네요. 아무튼 제가 답답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모른다기보다는 금융 시스템 자체를 모르고 금융 시스템 자체를 모른다기보다는 이 금융 시스템의 연원이 됐던 어떤 그런 역사를 모르는 거고 역사를 모른다기보다는 인간의 그 국제정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활동하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집단성을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상주의자들을 진짜로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인간이 자연법적인 어떤 그런 룰을 만들어 놓고 그 자연법적인 룰이 중력처럼 작용하는 국제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완전히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힘의 진공은 없어요. 네. 누군가 페이하는 겁니다. 아빠가 그냥 좋게 얘기해 줄 수 있죠. 훈육 차원에서 또 네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를 전제로 너도 존엄한 존재라는 걸 전제로 대화는 해줄 수 있지만 결국 다 아빠가 페이해야 되고 아빠가 다 뒤치덕거리 해야 된다라는 게 전제가 아니면 그거 굉장히 골 때리는 거죠. 그래도 참아야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돈을 보낼 때 지금 국제 질서를 지탱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이걸 하지만 이게 다 미국 질서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수사권을 가지고 이걸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민낯을 드러내요. 그런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국제 자율적인 그 은행망을 통해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모바일 혁명의 시대다 보니까 이게 골 때려진 거예요. 모바일이라는 시스템이 이 미국적 케인즈주의적 아이디어에 미국의 이상주의가 만나서 만들어진 지금 150개의 국가 시스템이라는 막 넘나들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가 돈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이게 난리가 난 게 뭐냐면 은행은 잡을 수 있지만 국가가 건물이 있으니까 페이스북은 이게 개별 국가의 국민국가 차원의 주권이 통하지 않는단 말이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건데 이게 첫 번째 방어일 뿐이고 사실 지금 은행은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뭐 더 잘 나가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존 금융망의 위기거든요. 기존 금융망은 정치적인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워낙에 굉장한 트라우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제국주의, 그러니까 반제국주의라는 이상주의의 산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민 주권을 굉장히 옹호하지만 국민 주권을 옹호하다가 빠진 오류가 뭐냐면 포용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왜냐하면 150개 국가 중에 제대로 된 국가가 몇 개 안 돼. 나머지는 전부 틈나면 막 채권을 팔지 못하니까 그냥 인플레로다가 이제 자기네 국민들이 양털을 깎는단 말이지. 이게 한국이라는 절묘한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지식인들은 이 힘의 정치의 본질도 이해 못하고 이 힘의 정치가 놓치고 있는 그 소외된 것도 대다수인데 이것도 이해를 못하니까 아주 특수하게 이 진공 상태가 마치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힘을 기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공이 마치 가능할 것 같은 이런 시스템 안에서 진짜 진공을 부르짖고 있는 진짜
진짜 하늘에 둥둥 뜬 그런 머리를 갖고 그 비트코인 같이 이렇게 현실적인 시스템을 비판하는 거죠. 정말 골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BIS 보고서도 왜 여러 옵션이냐 하면 이것들 중에 제 상상력을 여태까지 벗어난 건 없는데 제가 평가해 주고 싶은 건 뭐냐면 저 다 안 읽었어요. 절반까지밖에 안 읽었는데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제 대학원 수업하기 위해서 다시 읽어야 되는데 다음 학기에 다시 읽죠 뭐. 그렇게 막 통찰력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연준의 CBDC 보고서에서는 그 크로스보딩이라는 것이 크로스 보더라는 것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았는데 이게 드디어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옵션들. 근데 그 여러 옵션들이라는 거는 극단적으로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이름만 CBDC 지금 시스템하고 똑같은 막 인티미디어리 놓고 은행들이 듣고 다 하면 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지금의 시스템 뭐 약간 전자적인 형태를 입은 시스템 각각의 국민 주권을 다 인정하면서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에 지나갈 때 세네 개의 국민 통화를 막 거쳐 가야 되고 뭐 지금하고 비슷한 비용도 비싸겠죠. 그런 시스템이라는 옵션부터 현상 유지를 하는 거죠. 또 하나의 옵션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대차대조표에 제 계좌를 갖고 있는 거 제 개인의 그래서 은행들만 갖고 있었는데 은행의 은행이었잖아요. 근데 기업이나 제 개인을 잡아서 한국은행의 부채 제 자산이 곧 한국은행의 부채가 되는 그런 바로 그걸 다이렉트 CBDC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더 가죠. 극단적으로 가면 한국은행을 스킵해버리고 이게 문제인데 한국은행 스킵해버리고 이제 그 미국 연준에 이제 외국인인 오태민이 계좌가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생각은 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그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를 지구 어디서나 보내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연준에 A라는 포인트에 있거나 B라는 포인트에 있는 데가 다 연준의 계좌를 갖고 있다면 다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안 하려고 만든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걸 만든 건 1945년인데 이 기본 얼개는 1945년인데 지금 모바일 인터넷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통신에 있어서는 세계 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뭔가 부응을 해야 되니까 뭔가 지금 막 발버둥을 치는데 잘 될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뭐가 다행이냐면 비트코인이 그나마 가격이라도 요동쳐야지. 가격까지 요동치지 않아. 그러면 비트코인은 진짜 A에서 B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라도 요동치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진짜 고맙지 않습니까? 먹을 여러분. 만약에 이게 진짜 비트코인이 가격도 요동치지 않으면요.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낸 겁니다. A에서 B로 그냥 가요. 여태까지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식이나 금 보관증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어디다가 가치물을 놓고 그것에 청구권을 만들어서 그걸 종이로 만들건 전자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이동시키는 건데 그래서 이 금고를 프리징 해버리거나 이 금고의 금을 없애버리는 그 권능을 갖고 있는 국가가 개입을 해버리면 이게 다 완전히 허구 시스템이 돼버리는 건데 이 비트코인은 그 자체가 가는 거거든요. 뭔가의 그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머글들이 가장 거북한 게 야 무에서 유가 됐는데 네가 뭔가의 그림자가 아니야. 뭐를 담보하지 않아. 너는 그러니까 허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케이? 대부분은 다 허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걸 누군가가 시도했다면 그냥 허상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이 가격에 팔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허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인간들이 의외로 많고 그런데 그런데 얘가 그림자가 아니네. 그럼 얘는 뭐야? 얘는 그냥 그 가치물이야. 가치물이 A에서 B로 가. 어떤 중개자도 필요하지 않아. 놀라운 거죠. 난리 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격까지 요동치지 않아? 그래서 다른 생태계 지원 없이도 그냥 이 자체로 그 지불수단도 쓰여?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데서 국가가 경찰들을 풀어가지고 저 같은 사람들을 잡고 비트코인 노드들 찾아내고 아마 그래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려고 할 거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가격을 요동쳐 주니까 A라는 포인트에서 B라는 포인트로 이동하는 것을 지금 시스템에서는 이걸 너무 어려워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은 문제를 야기하는 건데 얘는 하지만 가격이 요동치니까 이게 만만해 보이거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겁주고 가끔씩 이 주리를 틀어버리면 또 가격이 폭락해서 또 웃음거리가 되고 겨울이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반복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에 물리셨습니까? 네. 안타깝죠. 근데 제가 경험해 바에 의하면 저도 물린 적이 있고 저는 3년 동안 본전이 아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제가 기가 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져도 또 이제 논리적으로는 제가 증거가 돼요. 그래서 여름이 짧다 보니까 8년 동안 저는 제 주변에서 저를 조롱하는 사람들, 지금은 주변이 아니라 이제 제가 대놓고 방송을 하기 때문에 저를 조롱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뭐 무슨 작가님도 다시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조롱하려고.
그들이 늘 이겨요. 그래서 제가 제 지인들한테 얘기했어요. 니네가 늘 이기는 것 같다. 걔네들이 늘 이긴다. 직접 얘기는 안 했으니까 걔네들이 늘 이긴다. 그런데 왜 돈은 내가 더 늘어날까? 이 웬 미스터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기라고 하세요. 걔네들이 이기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은 더 돈이 늘어날 건데 믿음이 지금은 없으시지만 한두 번 겪고 나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요. CBDC잖아요. 그래서 CBDC가 BIS가 이제 그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옵션을 왜 고민하겠어요? 이 기술적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시스템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에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존재했던 금융기업들의 위상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이 세계 시스템에 편승하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이런 그 누가 인정해주지 않은 이 공신력 없는 이 국가 주권에 도전하는 이런 민간이 만든 자의적인 화폐의 도전으로부터 따돌리고 하는 방법이 있겠냐? 없지. 뭔가는 포기해야 되는데 뭔가를 포기하려면 1945 시스템을 재해석해야 되는데 1945 시스템을 재해석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게 기존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이기를 거부하는 제국주의 시스템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단일한 주권 시스템으로 들어가느냐.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CBDC 잘못 만들어내면. 아니면 개별 주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 맞게 A에서 B로 다 돈을 보내는 걸 싸고 저렴하고 신속하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러려면 비트코인을 닮아야 돼요. 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